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연승이 끊겼습니다. 뭐 8연승도 어, 잘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어제 조합들이 뭐 무승부도 하나, 뭐 프렌도 하나, 승패 언어 보간 것도 하나, 다 하나씩 좀 틀렸더라고. 제일 큰 아쉬운 게 이제 로마가 너무 대승을 거두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뭐 로마 5번은 적중을 했지만 결국 프렌이 틀려가지고. 근데 뭐 흐름이 끊길 거면 어제처럼 경기가 적을 때 끊기는 것도, 음, 왜냐면 주말 같은 때 중요할 때 끊기면 또. 그래서 오늘은 챔스, 그리고 잉글랜드 리그컵, 라리가, 뭐 K리그, 호주 FA컵까지 경기가 한 14경기 정도 있는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호주 뭐 FA컵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저녁 경기가 이제 한 4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이 너무 낮아요. 이게 8강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단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퀸즐의 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원정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분석해보려 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참고하시고, FC 서울하고 부천, 컵 대회가 아니고 이제 리그 경기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 워낙 적기도 하지만 지금 리그 1위에 득실도 좋고, 부천보다는 이제 뭐 득실도 다 그렇고 승패도 그렇고, 특히 부천이 원정에서 패배가 좀 적은, 뭐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긴 한데 서울이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뭐 부장도 막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요거 서울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지난 안양전 7대 0도 있고 대전 4대 2. 물론 부천도 최근에 흐름이 좋긴 해요. 포항 3대 0, 뭐 컵대회 아쉽게 지긴 했지만 리그로 치면은 전북 잡고 광주, 강원에 최근 5경기 무패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이 좋다고 한들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다. 차라리 2.5 기준 오버를 가는 게 맞다. 혹여라도 부천이 선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프렌 부천 서울이 요새 페이스가 좀 안 좋거나 이제 그랬으면 뭐 이 프렌을 노려보겠지만 요새 워낙 다득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프렌보다는 오버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김천 상무하고 전북. 음. 자, 김천 상무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하위권이잖아요. 뭐 득실도 당연히 이제 전북에 비해 좋지 않고. 근데 이제 홈에서 무가 많습니다. 전북도 원정에서 무가 좀 있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북이 지난 울산을 잡긴 했지만 요새 좀 불안하거든요. 뭐 실점도 은근히 좀 있고, 뭐 제주나 부천한테 3실점까지 하고 또 컵대회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김천이 요새 승리가 없긴 하지만 컵대회에 이제 김포한테 진 거 빼면은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리그 경기로는 이제 6경기 2승 3무. 서울 1위 서울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뭐 흐름상 전북이 지난 경기 이겼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무패 흐름으로 봤을 땐 김천 상무가 더 좋죠. 요새 잘 나가는 제주 상대로도 비기고, 홈에서도 4경기 무패기 때문에 저는 요거 김천 상무 프렌 주면 프렌 가야죠, 당연히. 예. 확률로는 2프렌이지만 배당 대비는 프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제주하고 포항. 자, 요새 뭐 제주가 뭐 지난 컵 대회 지긴 했지만 아마 월드컵 이후에 유일하게 무패 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컵 대회 말고 진 적이 없어요. 리그 경기만 놓고 보면은 그 김천 상무 상대 시작으로 지금 9경기인가 무패죠. 물론 무가 한 5번이나 있기 때문에 무가 조금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패배가 없다. 그리고 포항은 지난 부천한테마저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포항 요새 실점 많습니다. 광주를 한번 이기긴 했지만 이것도 제주 승 봐야 된다. 만에 하나 이제 뭐 포항이 변수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뭐 원정에서 득점을 좀 하게 된다면은 언더보다는 오버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리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축구 가야죠. 자, 사바 F BK 대 하포엘 베르셰바의 경기인데 일단은 챔스입니다. 챔스로 넘어가서 배당이 좀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지금 보면은 이게 두 번째 경기잖아요. 두 번째 경기. 지난 1차전을 하포엘이 이겼기 때문에 유리하긴 한데 뭐 사바 입장에서도 한 골 차면은 해볼만 하죠. 근데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이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건데 지난번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역전을 당하긴 했지만 뭐 슈팅이나 점유율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 하포엘이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홈인 만큼 홈에서는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배당이 이제 저 정도 근데 정배를 받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1.76. 왜냐면 하포엘도 이스라엘 팀이긴 한데 뭐 지베지다도 잡았었고 했기 때문에 전 차라리 지더라도 두 골 차 이상은 칠 것 같지 않다.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리프렌스 그리고 무승부가 유력하기 때문에 프렌 아니면 오히려 역배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 기준도 만약에 이 프렌이 배당이 별로다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전반도 같이 섞어서 베르셰 프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해서 전반 기준도 무승부에 가깝기 때문에 프렌 아니면 오히려 전반 뭐 역배 4.25배나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노려봐도 되고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잉글랜드 리그컵 자 카디프하고 노리치 시티입니다. 어쨌든 이제 리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컵 대회는 변수가 많다. 우리가 일단은 이제 컵 대회를 생각했을 때 뭐 컵 대회에 이제 뭐 진심으로 하는 팀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로테를 좀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디프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리치는 지난 미월전 퇴장도 있었고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챔피언십 컵 대회는 이기긴 했지만 그리고 카디프는 컵대회 포함해서 지금 렉섬 더비가운 상태로 다 이제 패배가 없기 때문에 3부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 흐름이 좋다. 로마도 4대1로 잡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저는 카디프 프렌 봐야 된다. 배당은 노리치로 떨어지는데 카디프 프렌에 뭐 혹시 이제 카디프도 실점이 좀 꾸준했고 노리치도 이제 뭐 지난 컵대회 다득점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뭐 오버를 노릴 수도 있는데 최근 두 경기 득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버는 좀 애매하다. 그냥 프렌 또는 카디프 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넘어가고 블랙번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프리시즌부터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3경기 연속 실점이 없어요. 스완지, 버밍엄 다 0대0으로 비겼고 컵대회도 3대0으로 잡고 프리시즌에서조차 실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블랙번도 이제 홈에서 이제 지난 시즌 막판에 무가 좀 많았고 프리시즌에서도 성적이 나름 괜찮았고 지난 울버햄튼 뭐 미들즈버러 역전승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블랙번이
뭐 홈이라 유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셰필드의 그 실점률, 흐름 이런 거 보면은 프렘 받았으면 딱 프렘 가면 좋은데 하필 또 정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경기는 셰필드의 실점률을 좀 높게 봐서 블랙본도 지난 컵 대회 이제 원정이긴 하지만 역전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무 보고 혹여라도 이제 비길 수도 있습니다. 셰필드도 결국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어가지고 언더 아마 언더가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사우스햄튼하고 웨스트햄.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 이제 찰튼한테 지고 뭐 포츠머스 번니한테는 지지 않았지만 웨스트햄이 이제 일부에서 떨어졌잖아요. 더군다나 지난 찰튼전까지 지면서 프리시즌의 성적이 좋았지만 좀 흐름이 끊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우스햄튼은 워낙 이제 홈에서 성적이 좋고 첫 경기 와포드한테 지긴 했지만 두 번째 경기 스토크 잡고 이 홈이라는 이점 때문에 웨스트햄도 쉽진 않을 거다. 근데 배당은 웨스트햄이 정배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전 사우스햄튼이 홈이면은 그래도 웨스트햄이 뭐 지난 홈에서 찰튼한테 지는 그림을 봤을 때는 뭐 프렌 노리면 좋긴 한데 이게 웨스트햄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뭐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사우스햄튼 홈이라고 해서 프렌을 노리기보단 아예 그냥 고배당으로, 물론 사우스햄튼이 지난 뭐 FA컵 아스날도 잡고 그렇게 했지만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무승부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봐요. 그래도 웨스트햄이 번니 원정 2골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일단 무승부를 보면서 뭐 프렌을 볼 수 있으면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건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무승부 묶어갈 게 없으면 자, 그 다음 스토크하고 헐시티. 자,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사우스햄튼한테 지면서 연패입니다. 컵 대회는 이겼지만. 그리고 헐시티 무려 맨유를 잡았습니다. 홈에서. 그러기 때문에 헐시티는 또 일부러 승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맨유까지 잡았기 때문에 출발이 너무 좋다. 프리시즌에 성적이 뭐 매우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출발이 좋기 때문에 스토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지난 퇴장도 있고. 하지만 모릅니다. 이게 뭐 맨유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상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은근히 또 헐시티가 스토커 원정 가서 최근에 좀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3연승까지 할 정도면. 그래서 헐시티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컵대회 특성상 무승부 될 수도 있긴 한데 헐시티가 고민인 게 헐시티 승무 사이드로 보느냐 오버로 접근을 하느냐. 그래도 스토크가 홈이라서 뭐 지난 스완지나 사우스햄튼전 지긴 했지만 다 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기는 컵대회 특성상 뭐 무승부를 노려보면 좋은데 전 의외로 오버 쪽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에 하나 헐시티가 질 수도 있거든요. 스토크가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버 쪽. 그러니까 배당 대비는 노려볼 만한데 뭐 너무 좋은 오버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간에 이제 라리가 경기가 하나 껴있긴 한데 잠시만요. 지금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이제 봤던 거는 린치 경기 대 셀틱이거든요. 이것도 이거 배트맨이 왜 그럴까요? 이거 나 진짜 문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이 린치 경기가 이제 6394번이거든요. 그 승무패가. 근데 발렌시아는 6410번입니다. 얘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시간대가 그렇다고 이제 뭐 바뀐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얘네가 이제
이거를 조합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은 순서가 맞질 않아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시간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뭐 순번으로 봐도 그렇고 왜 이거를 순번으로 정렬을 안 하는지 궁금하다. 불과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전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린치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보데글림, 발렌시아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치하고 셀틱인데 일단은 정배를 좀 받긴 했어요. 그 홈팀이. 그리고 지난번 셀틱 원정 가서 0대3으로 발렸거든요. 린치가 이제 출발 흐름이 좋았습니다. 리그 3연승에 컵대회까지. 근데 셀틱 원정 가서 이제 0대3으로 졌고 셀틱도 지금 스코틀랜드 리그 뭐 컵대회 실점도 적고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3점 차를 뒤집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린치가 이기겠지만 올라가는 건 셀틱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애초에 3점을 뒤집기 어려우니까 아예 역배가 터질 수도 있고 예전에도 한번 역배가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홈인 만큼 이기는 건 린치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 이제 셀틱이 이기는 거를 보시는 분들은 오버 쪽으로 접근하면 된다. 오히려 지난번에도 지긴 했지만 슈팅은 더 많았거든요. 린치가. 그래서 린치 승부 사이드로 보고 넘어가고 보데글림하고 네이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다른 거 다 맞고 네이면 하나 뜰렸거든요. 제가 TV 이 경기를 막판에 딱 보면서 느낀 게 이 보데글림이 설마 0대3으로 이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이면 홈인데. 물론 골포스트 맞고 해서 그거 들어갔으면 뭐 2프레는 적중했을 텐데 어쨌든 보데글림이 노르웨이 리그에서 엄청 잘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마지막 패배가 5월입니다. 5월. 그 정도로 안 지고 위니용 원정도 3대3 뭐 홈에서 2대2 네이면 상대로 지금 2골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이면이 지난 시즌에 뭐 물론 후반 막판이 좀 아쉽긴 했지만 이 프리시즌과 최근 뭐 챔피언스 리그 물론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뭐 어렵게 올라왔지만 빌럼 상대로 4대1로 이기면서 흐름을 좀 찾아오나 했거든요. 첫 경기 텔스트한테 졌기 때문에. 근데 보데글림 상대로 다시 1대3이면 아무리 이제 뭐 공격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득점을 못한 게 큽니다. 슈팅이 22대8이었어요. 후반에 엄청 몰아쳤는데도 결국 골이 한 골밖에 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노르웨이 원정은 사실상 힘들다. 원정 가서 이제 만약에 1대3으로 졌으면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홈에서 1대3은 크다. 좀 보데글림 승부입니다. 그리고 3.5 기준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보데글림이 오버가 워낙 많은 팀이고 지난번 3대3, 2대2 스코어를 봤을 때는 오히려 보데글림이 3대1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또 네이메언이 원정 가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데글림 승무로 보지만 배당 대비는 솔직히 조금 애매합니다. 아무리 보데글림이 흐름이 좋다 한들 네이메언이 아무리 믿음이 안 간다고는 하지만 지난 뭐 빌럼 리그전도 그렇고 물론 이제 챔스에서 네이메언이 골을 많이 넣은 건 아니죠. 그래서 3.5 오버를 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2프렌을 가기에도 원정에서도 0대3 털린 걸 봤을 때 이게 뭔가 네이면이 이기면서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뭐 떨어진다 한들 보데글림을 잡을 수 있을까 했는데 보데글림이 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결국 뭐 지난 위니용전처럼 뭐 2대2 스코어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 원정팀의 승은 배제를 하고
보데글림의 예, 승패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2점 차기 때문에 무리 안 할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대비는 별로지만 그래도 굳이 간다면 보데글림 승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오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뭐 혹이라도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승부 나오면 1대1 무보다는 그래도 다득점 무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거면은 뭐 오버를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발렌시아로 넘어가서 자 발렌시아 베티스 경기입니다. 라리가 한 경기가 있는데 자 일단은 베티스가 첫 경기를 이길 줄은 몰랐다. 소시 상대로. 그래서 1대0으로 이기면서 베티스는 프리시즌에도 보면 리옹 4대0 뭐 아스날 3대1 인테르한테 한 골 차로 지고 생각보다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발렌시아는 첫 경기 이제 셀타비고랑 0대0으로 비기고 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어쨌든 발렌시아가 또 홈이라는 점 때문에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장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거의 배당이 거의 동배당이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베티스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베티스가 프리시즌 잘하고 소시를 잡고 했지만 그래도 발렌이 홈이고 뭐 결장자도 막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전 그래도 프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지난 베티스가 이제 소시 상대로 슈팅도 2배 차이, 점유율 비슷했고 유슈팅도 거의 2배 차이. 발렌시아는 셀타랑 거의 비슷비슷. 또 무승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 경기 또. 아니면 베티스도 골이 많이 없었고 발렌시아도 골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보셔도 되고. 근데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발렌시아 2프렌. 배당이 안 나오지만 그 다음이 프렌, 그 다음에 승보다는 무에 좀 더 가깝다. 그리고 언어버는 언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봤는데 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버밍엄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리그컵입니다. 자, 버밍엄 대 이제 브랜드포드인데 이게 후원 감사합니다. 아마 조합은 방종을 하고 이 저녁 경기를 아마 가게 되면은 저녁 경기 기준으로 1시간 전이기 때문에 6시 반까지는 갈 거고요. 혹이라도 저녁 경기를 안 가게 되면은 한 8시 전. 근데 거의 저녁 경기를 간다는 전제하에 6시 반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호주 경기는 안 갈 거기 때문에 7시 반 경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밍엄하고 브랜드포드인데 자, 이 브랜드포드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1부잖아요. 버밍엄은 챔피언십 2부고 버밍엄이 프리시즌부터 지난 컵 대회 그리고 리그 2경기 다 패배가 없었습니다. 1승 2무.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포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브랜드포드는 이제 프리시즌에 스타드렌 4대2, 프랑크 7대0, 토트넘 3대0. 즉 토트넘 정도 아주 깔끔하게 이겨가지고 스코어상으로 저는 아무리 이제 버밍엄이 선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력차가 좀 납니다. 브랜드포드랑. 브랜드포드가 로테를 돌려서 경기를 막 의미 있게 크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브랜드포드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버밍엄이 좀 선방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언오버로 선택을 해야 되고. 전 브랜드포드 승부 쪽으로 보지만 버밍엄 승을 보시는 분들은 언오버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버 배당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차라리 브랜드포드가 못 이기는 그림이면은
버밍엄 승보다는 무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리그컵하고 또 그 카라바오컵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게 카라바오컵이었나? 지금 명칭은 이제 그냥 리그컵으로, 왜냐면 그 카라바오는 그 후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어쨌든 리그보다는 비중을 많이 안 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 이제 노팅엄하고 리즈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절차,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마 유튜브 멤버십은 유로파쯤에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내일은 좀 애매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유튜브에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하고 리즈인데 일단 노팅엄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즈가 지금 지난 노팅엄전, 하필 또 오늘 만나는 그 상황이 지난 리그에서 1대0으로 리즈가 이겼습니다. 근데 바로 또 리그컵에 만나게 되는 이 운명. 노팅엄도 잘해요. 홈에서 성적도 좋고, 최근에 프리시즌 막판에 이제 레버쿠젠 브레스트 상대로 다 이겼고 한데 지난 리즈전 보면은 슈팅도 유슈팅도 거의 비슷했고 점유율도 약간 앞서고, 노팅엄이 뭐 못한 건 없지만 그 데이터 상으로 결국 골은 리즈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필 또 막판에 골을 먹힌 거기 때문에 사실 비길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이 경기 또한 많은 득점이 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를 보더라도 노팅엄이 좋아요. 좋은데 뭔가 운이 안 따라줬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뭐 리즈도 나름 이제 해리 윌슨도 원래 이제 그 그 풀럼에 있었잖아요. 풀럼에서 나름 골도 은근히 그래도 좀 넣는 편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리 윌슨도 데려오고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프리시즌에 워낙 맨유도 잡고 뭐 리버풀도 잡고 하다 보니까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지난번 리즈가 이겼지만 뭐 이번 경기도 쉽게 안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무승부에 좀 가깝다. 리그 컵이라서 이제 뭐 어느 한 팀이 포기할 수도 있지만 무승부에 가깝지만 리즈가 보여줬던 지난 흐름을 봤을 때는 노팅엄도 잘하긴 하지만 비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프렌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지난 리그전에 복수를 해서 이제 노팅엄이 이긴다는 전제로 간다면은 이게 뭐 제 입장에서는 언오버로 가야 되는데 언오버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 이게. 정배는 오버인데 느낌은 언더가 날 것 같고, 무승부를 보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프렌 쪽으로 보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반이다, 반반. 어젠 경기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연승이 끊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로마의 대승과 함께 여기 하나 저기 하나씩 틀리면서 이제 끊겼는데, 오늘은 저녁 경기부터 해서 잘 한번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아마 저녁 경기 7시 반 기준 1시간 전이기 때문에 한 6시 반. 만약에 저녁 경기를 안 간다면 뭐 8시 전까진 가고, 저녁 경기를 가면은 6시 반까진 갈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기가 많지만 내일도 경기가 어느 정도 있고, 저녁 경기 합치면 내일이 경기 더 많죠. 그리고 새벽에 있는 뭐 경기에 또 금요일 새벽은 또 유로파 경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평일에도 경기가 엄청 많다. 그래서 잘 골라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방종을 하고 내일도 비슷한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